저게 문제가 될 줄 모르고 이렇게 자녀를 특혜 취업시키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게 이미 한번 박은정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는 이제 저런 부분이 자격 요건을 문제 삼은 건 아니었고 박철희가 당시 주일대사, 지금 현재 주일대사가 국립외교원 외교원장일 때였는데 아마 저 심우정 총장의 자녀가 박철희 교수에게 지도를 받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자격 요건을 좀 쳐다보다 보니까 이게 석사 취득 예정자인데 네. 석사학위 소지자에 준해서 서류 전형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희가 이제 조금 일부러 갖고 왔는데 예. 국립외교원에 타 부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명료하게 응시 자격 판단 기준을 채용 공고 마감일 기준 예.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이렇게도 합니다.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고 싶으면 졸업 예정자로 또 표시를 그렇습니다. 하죠. 예. 이렇게 해서 명료하게 해주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당신들의 채용 공고에 따르면 그냥 석사학위 소지자만 가능하다. 그랬더니 이제 대답이 이거였었어요. 아, 전화를 통해서 혹시 제가 졸업 예정자인데 졸업 예정자도 응시해도 되나요?라고 하면 응시해도 된다고 답변을 자기들이 해줬답니다. 그래서 괜찮대요. 그래서 몇 명이나 전화로 물어왔냐. 내가 보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조회를 한 청년들이 거의 한 7,000명이 넘는다. 네, 예. 그 사람들은 다 내가 대상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아, 내가 졸업 예정자이고 학위 소지자가 아니어서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라고 했더니 몇 명이나 되는지는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국립외교원에 이렇게 취업이 되어서 기간제로 8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죠. 퇴직을 하고 올해 1월 달에 외교부에서 채용 공고를 내는데 그때는 이제 경제 석사를 찾는다고 해서 공고를 네. 냈습니다. 경제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 이거 이제 심 총장에 따른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경제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 공고 내고 서류 전형하고 면접까지 본 최종 한 명을 불합격 처리를 해버려요. 네. 불합격 처리를 하고 다시 재공고를 하는데 이번에 심 총장의 딸이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해서 국제협력을 했거든요. 학부에서는 아마 정치학을 한 것 같고 정치 부분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국제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춤형 누가 봐도 맞춤형 채용 공고를 그래서 제가 왜 공고 분야를 바꿨냐 응시 분야를 왜 바꿨냐라고 했더니 아 저희가 경제 분야를 했더니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응시하는 사람이 적었다 그러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적으면 되게 재공고 또는 기한 연장 예. 기한 연장을 또 한 번 더 연장. 예. 이런 사례가 외교부의 채용 공고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기한 연장을 하는 사례가. 예. 기한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맞지 이렇게 분야를 바꿔버리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분야를 바꿔서 이렇게 제 공고를 한 적이 있냐라고 했더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은 못했고 이 사례가 굉장히 유일했습니다. 자,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는 어떤 직에 있었습니까? 검찰총장이 아니고. 국립외교원에 취업할 때는 아마 법무부 차관. 예, 법무부 차관이었을 거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심우정 정도 되면 자기 딸 취직시키려면 정부의 강요로 있으니까 차관급으로 있다. 그러면 채용 공고 이런 게 좀 바꿔서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들의 체계에서는 통용되는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보수 정권 또는 극우 세력들과 손잡고 가는 저 집단은 내 딸 취직시켜야 되는데 조건 맞춰서 맞춤형으로 취직을 시키자라고 하면 함께 움직일 정도의 수준입니까? 요즘 워낙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상식적인 상황이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네. 두 번째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으면 분명히 국감이나 어디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심우정은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검찰인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경우에도 저렇게 밀어붙이고 했다는 것은 뭔가 다급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더라도 나는 검찰에 있으니까 충분히 이거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두 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네, 있죠. 왜냐하면 이게 채용과 관련한 것은 특히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받고 하는 것은 대개 최종적으로 한 명이
채용이 되고 나면 그 사람 관련한 인사 서류만 보관을 하지 예. 나머지는 다 파기를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한은 사실 확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았던 것밖에 안 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브리핑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수처가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인적으로 주고받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뭔가 주고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없애기 전에 네. 특히나 채용 서류와 관련한 것들이 완전히 파기되기 전에 그것들을 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지만이 그나마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자, 그래서 외교부나 국립외교원에서 빨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개인이 동의를 안 해줘서 제출 못한다 국회에. 그러니까 심우정은 아니 동의 다 해줬어라고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니 동의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원래 쓰는 기술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동의를 안 해줬는데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냐? 처음 그 심 총장이 동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예. 그 다음 날까지도 전혀 저희한테 온 건 없고요. 예. 그 다음 날, 예. 그러니까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아니 동의했다는데 왜 안 들어오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자료를 좀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의를 하긴 했지만 동의를 한 건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도 이것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그래서 미친 외교부는 늦었습니다. 이 한 건 한 건 이제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출하는데도 또 누군가 상전한테 허락을 받고 가는 거죠. 당사자에게 아마 동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 이게 사건이 될 상황인데. 아니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채용 그 관련한 부분을 통과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가리고 다 내라는 거다.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봐도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그냥 나가면요. 왜냐하면 학교 정보도 안 나와 있고 과 정보 위주로 나와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이름하고 요 정도만 지우고 나면은 얼마든지 제출을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네. 그걸 그렇게 핑계를 댄 거죠. 자 이제 이 정도 상황이면 제 눈에는 그냥 뻔하다. 그러면 심우정 사과하고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각오하고 공수처에서 빨리 수사 진행하라. 그래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겠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심우정에게는 상식적인 잣대를 대시면 안 돼요. 심우정이 보여준 행태를 보게 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것도 마찬가지지만 위원을 예상해서 즉시 항고를 안 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 정도라면 그래 뭐 걸려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심우정. 네. 이 정도면 내가 밀어붙일 수 있어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아니 상식적으로요. 경제 분야에서 국제정치 분야로 바로 바꾸지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경제가 필요하니까 불렀겠지. 그럼 맞습니다. 경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야지 국제정치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꿔다가 말이 안 되는 거에다가 그다음에 석사학위 소지자고 취득 다 분리 공고문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할 수 있도록 외교부의 누군가가 여기에 동조하고 공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걱정하지 마. 아니 한동훈도 자기 딸 문제 다 지나가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자신감일 때 강제 수사가 아닌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강제 수사가 들어가도 자기들은 또 이후에라도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 놨으니 공수처를 통해서 강제 수사가 들어가서 증거 자료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저는 심우정 이쪽 사람들은 그다음에 또 그 박철인가요? 뭐 박철이 주일대사. 이런 사람들 예. 다 약간 서로의 보훈 관계로 다 맺어진 거 따지고 보면요. 뭐 서로 자리를 주고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건 더 얘기해봐서 입만 아프고 강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가지고 실체를 밝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심우정한테 얘기하면 또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를 바꾸는 경우는 정말 사례를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애초에 경제 분야가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하는 것이고 경제 분야를 찾는 것은 조금 상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경제 외교안보센터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그 외교 정보를 다루는 쪽에서는 생각해 보면 지난해 말에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 게 가시적이고 경제적인 정책이 아주 확확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해당되는 사람이 필요로 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내부 결제를 통해서 다 컨펌을 받고 진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게 사람들이 별로 안 오네요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면접까지 본 사람은 불합격 처리해버리고 아예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우리 국제 정치 분야로 해버리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변경해가지고 공고하는데 어떻게 우연히 네.
말도 안 되는 하늘이 도우사 심 총장의 딸이 여기에 어플라이를 하고 거기에다가 경력도 맞지 않는데 그 경력까지 인정을 해서 사실은 통과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너무나도 유연하고 충분한 조력 역할을 통해서 심 총장의 자녀가 사실은 경력만을 따져도 석사 학위는 보유했지만 채용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그 경력만을 보면. 그런데도 그 경력을 다 인정해서 뽑아버린 그런 상황이죠. 지금 뭐 신원조회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끝이 나면 외교부 본부로 출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정도 되면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과를 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뭐 하거나. 이 정도면 뭐 본인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관여를 하고 했다라고 하면 사퇴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니고 진짜 사법 아닌 게 처리를 아니라 받아야 사법적인 수사를 받아야 되는 해야 거죠.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심우정 총장이나 당사자인 따님이 억울하다면 억울한 내용이 뭔지 국민들이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니 뭐 해명 또는 소명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제대로 꼬여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우연의 일치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 우연이라는 것은 필연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